안녕하세요. 란더밖에 모르는 바보 DJ 스콜입니다. 오늘 2월 11일 수요일인데 3일 전, 그러니까 2월 8일 토요일 후쿠오카에서 코이즈미 교코의 환갑 기념 투어, KK60 코이즈미 기념관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투어의 후쿠오카 공연을 봤습니다. 티켓입니다. 자리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공연이 너무 좋아서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채널에서 후기를 좀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응원봉도 엄청 흔들고 굿즈도 뭐 이것저것 샀는데, 어디 있더라? 팜플렛이 있는데, 이건 이제 현장에서 나눠준 무료 팜플렛이고, 유료 팜플렛. 상당히 완성도가 좋아서 이따가 찬찬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투어 초반이라 네타발에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감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후로도 공연이 많이 남아있으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쿠마모토 콘서트에 응모했어요. 2월 7일 토요일 공연이었는데 당연히 당첨될 줄 알고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는데 보기 좋게 낙선해버렸네요. 이 얘기를 주변에 했더니 일본에 계신 지인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후쿠오카 티켓이 있다면서 저랑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본 공연 중 가장 좋았던 공연은 비치보이스 50주년 기념 공연이었는데, 그때 실감한 사실이 있거든요. 성공적인 공연의 제일 법칙인데요. 일단 히트곡이 많으면 공연은 무조건 이기고 들어간다. 그런 법칙입니다. 첫 곡부터 한 10곡 정도 내리 전 국민이 아는 곡들이 이어지면 중반쯤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시점에서 표값은 뽑았다. 여기서부터는 보너스다. 이런 느낌. 켐켐의 공연이 정확히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와, 켐켐은 히트곡이 진짜 많구나. 심지어 집에 가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절반도 안 했더라고요. 히트곡 자체도 많지만 그야말로 시대의 이정표 같은 센세이셔널한 국민적인 히트곡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켐켐의 강점이었어요. 스페이드의 에이스 같은 곡들, 그런 패를 적재적소에 펼쳐놓는데 인트로가 흘러나올 때마다 장르가 터져나갈 듯 했어요. 그냥 히트곡도 아니고 앤썸 같은 노래가 줄줄이 나오니까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진행면에서 놀라웠던 점은 라이브 중간에 멘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곡 전이랑 앵콜 때만 멘트가 있고 그 외에는 완전히 논스탑으로 노래로만 달렸어요. 이건 록밴드들이 할 법한 진행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갔던 공연 중에서 정말 멘트가 없었던 공연으로 떠오르는 것이 Rage Against the Machine 공연인데요. 너무 인사도 소개말 같은 것도 없어서 살짝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막 노래에서 화내다가 중간에 한국 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고 오늘 점심에 순두부찌개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해도 좀 깨긴 하겠다. 아무튼 켐켐의 공연도 스타디움 록밴드들처럼 악곡과 연출만으로 순도 높은 엔터테인먼트를 성립시키겠다는 그런 호쾌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을 만드는 3요소로 흔히 공연자, 공연장, 그리고 관객이라고 하죠. 관객석을 보니 여성 관객이 많았던 것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여성 아이돌이니까 남성 관객들이 많은 게 보통이죠. 근데 여성 관객들이 많았어요. 당장 제가 티켓을 양도받은 분도 20대 여자분이셨고, 후쿠오카도 그랬는데 티켓팅은 실패했지만 굿즈 사러 구마모토 공연장도 갔었거든요. 거기도 여자 관객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중에 일본 팬분들, 그리고 당시에 리얼타임으로 80년대 아이돌 시대를 보냈던 그 중장년층 일본 분들한테 들었는데, 진짜로 당시 켐켐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돌들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할까? 이게 연예인이나 뭐 이런 유명인들은 다 그런 편이죠. 팬도 있고 뭐 안티팬도 있고. 근데 켐켐은 정말 반 전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였다고 합니다. 그 막판 멘트 타임 때 연령대별로 얼마나 왔는지 손을 들어보게 약간 앙케이트 비슷하게 했는데, 이 중에 10대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20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80대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켐켐 공연이 처음이었지만 아마도 뭐 분위기를 보니까 매번 하는 그런 이벤트 같더라고요. 역시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것도 매번 그렇다고 합니다.
80년대 리얼타임으로 들었던 세대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다른 80년대 아이돌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난노 미나미노 요코 팬클럽 오픈 모임에 가면 40대 중반인 제가 제일 막내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색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연 본 마침 그날이 일본 중의원 선거 투표일이었거든요. 켐켐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흔치 않은 연예인으로도 뭐 잘 알려져 있는데, 그날도 그 멘트 시간 일부를 할애해서 다들 투표하고 오셨는지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투표하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거의 전부 다 손을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 투표율이 8, 90%가 아니라 6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뭐 거의 전원 투표하고 왔다고 하니까 켐켐 팬들은 확실히 그런 켐켐의 사회적 의식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요건 이제 한국 팬으로서 신기했던 점인데요. 팬들이 커다란 뭐 패널이나 뭐 부채 같은 데다가 이제 메시지를 써와서 흔들면서 그 멘트 중에는 그 흔들어서 보여주면 켐켐이 직접 그걸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한글로 쓴 메시지가 상당히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켐켐이 한국 문화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뭐 팬들도 거기에 호응해주는 뭐 나름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오른쪽에 있던 여성 관객분도 부채 뽀뽀해줘라고 써놓으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한국 분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옆에서 들으니까 그냥 뭐 평범한 일본 팬이었습니다. 저는 켐켐은 이제 싱글 위주로 듣고 그나마도 뭐 90년대 들어서는 뭐 잘 모르는 그 정도 레벨인데, 공연을 통틀어서 보니까 호이즈미 쿄코라는 아이돌은 정말 안정형, 육각형의 꽉 찬 아이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짐도 있고 귀여움도 있고 진지함도 있고 유머도 있고, 외향적으로도 뭐 그렇지만 뭐 내면적으로도 정말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환갑 공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환갑이 된 어른의 모습이 무대 위에 명명백백히 있지만, 또 동시에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그 10대 소녀와도 같은 그 푸르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그 성대가 가장 나이를 안 먹는 신체 부위라고 뭐 들은 것 같은데, 정말 그 실감할 수 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오카 공연 한정 멘트가 하나 재밌는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켐켐이 20살 때 후쿠오카에 왔을 때 그 나카스라고 그 이제 번화가 거기에 있는 이제 포장마차 있죠. 그 후쿠오카 특유의 문화, 일본에서는 야타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이제 뭐 음식 먹고 뭐 마시고 하다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져서 그 여자 사장님한테 화장실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너 켐켐이잖아. 켐켐이 공중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면서 손잡고 어딘가 이제 프라이버시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주 깔끔한 화장실로 데려다 줬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소프란도 화장실인 거예요. 그래서 소프란도에 데려다 준 거죠. 20살짜리 아이돌 가수를. 참고로 소프란도는 성인 유흥업소입니다. 근데 또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도 켐켐이 왔어 그러면서 다들 달려와서 막 엄청 놀라고 반겨주고 그래 주셨다고, 그래서 뭐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켐켐 공연을 보고 나니까 난노가 엄청 보고 싶어지네요. 다행히 이번 주말에 쿠르메에서 있는 이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 볼 수 있게 티켓을 양도해 주신 M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카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이 티켓 양도만으로도 고마운데, 카고시마 명물 간식 카스타동이랑 카루칸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카고시마는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꼭 사서 먹는 아주 맛있는 간식이거든요. 카루칸은 워낙 유명하고 이 카스타동이 정말 맛있습니다. 카고시마 가실 일 있으신 분들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카스타동을 먹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노밖에 모르는 바보 DJ 스콜이었습니다.